증인이 이제 한 22시 6분경에 들어가셨다가 한 10분경 나오십니다.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집무실 안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대통령께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계엄이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나라 대외 신도가 땅에 떨어지고 뭐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재판 진행은 보고 오신 거죠?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제 본인이 기억나시는 걸 말씀하셔야 되고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답변하시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일단 질문에 답변하신 거죠?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12분 52초 제시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주출입문에서 김영인 장관이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를 표시합니다. 그 증인 앉은 쪽을 향해서. 네, 묻겠습니다. 이때 김영인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그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국무위원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손가락 한 개를 표시하는데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김영현 장관이 들어왔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손가락을 저렇게 했다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항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좀 전에 이제 누가 오고 있구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는 이제 인지를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셨는데 한 명만 도우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김영현 장관께서 조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럴까?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상황은 제 기억으로는 김영현 장관을 제가 처음 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 장관께 좀 뭐 항의를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화를 낸다 그럴까요? 뭐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현 장관이 어떤 손치사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진술조서 수모 553번 진술조서 19,34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저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오영주 또는 다른 국무위원 한 명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검사가 물었고 증인이 답변하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하여튼 누군가 오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은 생략하고 다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특검에서 조사받으실 때 그 총리님께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이 상황 피고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참석한 뭐 일부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증언도 했고 조사받은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당시 이제 피고인 총리께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대접견실 나오셨을 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또 좀 저 나름대로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집무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걸 계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만류를 해보자 라는 취지의 생각이 당시에 들어서 조금
옆에 계셨던 분들한테 격앙돼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무래도 총리께서 계시니까 제가 총리께 뭐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그거는 뭐 반대를 안 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랬더니 총리께서 더 만류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증인으로 나온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제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인 기억에 이렇게 말은 안 한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제 스스로가 저한테 제 공직 생활을 돌아봤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그럼 이상민 장관한테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뭐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장관한테도 제가 그 비슷한 상황에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장관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같이 좀 더 우리가 만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상황에서 당시 저는 좀 뭐 격앙됐다고 표현해 드릴까, 화가 났다고 표현해 드릴까,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쓴소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증인이 비상계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김영현과 이야기하고 김영훈과만 이야기하고 준비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기 제가 신원식 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보실장한테는 분명히 안보실장이 모르신다는 거가 좀 사실은 당초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께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드렸던 것 같고 실장도 몰랐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비슷한 같다. 내용은 이야기했을 것 네, 같다. 왜냐면 안보실장한테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러면 증인은 이제 피고인에게 왜 총리께서 반대를 안 하냐, 뭐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그 피고인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이제 그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는 것은 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일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그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신 걸 네, 말씀드립니다. 당시는 제가 뭐 결과적으로 한 선포하기 20분 전에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네, CCTV 22시 13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보시면 이제 그 피고인 앞에 있는 문건을 달라고 해서 조태열 장관한테 넘겨받아서 이제 증인이 직접 읽어보시거든요. 두 종류 문건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문건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보면 페이지를 넘기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18한 강항입니다. 이 문건이 무슨 문건을 보신 건지 이때 보신 문건의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 보시자 이제 조태용 원장이 이거를 가져가서 읽어보고 조경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거 다 보신 이 문건 다 보신 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가져가서 보는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조기용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 조경 장관 들어오는 장면은 기억이 안 나고 조경 장관 그건 저 장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조경 장관이 나중에 앉아 있던 뭐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는 장면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조기용 장관 증인신문 조서 4쪽 제시하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 대한 답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문건이어서 아마 그게 대국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보신 문건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제 들어오신 건 아까 확인하셨죠? 방금 CCTV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 문건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인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어차피 뭐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상황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추정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윤 장관한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저한테 앞에 다가온 게 제가 김 장관한테 큰 소리로 좀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김 장관이 문 앞에 들어왔다가 안으로 제 앞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윤 장관한테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김영윤 장관한테 좀 왜냐하면 아까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다 안보실장도 모른다고 그러죠. 결국 김용현 장관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따졌고 김용현 장관은 뭐 돌이킬 수 없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마 저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뭐 문건을 제가 본 건지 아니면은 좀 저 상황에서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문건을 보는 척했는지 제가 그냥 제 추정입니다. 저 상황은 제가 좀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22시 16분 10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이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김영희 장관은 이제 집무실에서 연결된 문으로 대접견실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영주 장관 들어온 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영윤 장관에게 뭐 비상계엄의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피고인이 그러면 김영윤 장관한테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비상계엄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심의를 하자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22시 18분 CCTV입니다.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여러 부 복사해 와서 김영윤 장관한테 건네주고 김영윤 장관이 이제 당시 집무실에서 뭐 이상민 장관 등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뭐 대통령이 나가시는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저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신다는 생각은 저는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 아까 보면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문건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이거 받으셨습니까? 저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CCTV에 보면 제가 받았는지 보이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눠주다가 증인이 받는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라항까지는 다항 라항 생략하고 22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피고인 총리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열어 심의하자 이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 말도 들어보시고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 이후에 그 피고인이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신다. 의견 있으면 적극 개진해라. 아니면 같이 말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8시 48초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용 장관이 아까 나갔다가 뭘 놓고 온 것처럼 서류봉투를 달라고 하고 이제 김용호 장관이 집어서 이제 피고인이 받아서 이를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을 제지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뭐 저 장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9시 2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갔고 지금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태일 장관은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있고 그 사이를 통해서 피고인과 증인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아마도 조금 총리께 계속 제가 쓴소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전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2시 30분 제시하겠습니다. 30분. 이때 보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상황이고 대접견실에 있던 참석자들이 좀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까 신장식에게 물어봤다는 건 저 때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면상 신원식 신원식. 예.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김영현 장관 들어오기 전에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든다면 순서 저는 그냥 생각이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 그 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김영현 장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신 실장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신 실장한테 먼저 그랬으니까 제가 김 장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가요, 후인가요? 선포 전입니다. 선포 전에 네, 당일 선포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틀어가지고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 소리가 들려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옆에서 저도 그랬겠지만 지금 선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했던 것 같고 그런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오영주 장관이 왔을 때부터 해서 뭐 그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국회 나가서 이거는 처음도 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의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 27항 가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러 어쨌든 뭐 당시에는 기억을 무슨 상황인지 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했는데 계속 거기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남아 있었던 이유는 글쎄요. 그건 어차피 뭐 대통령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선포를 하셨으면은 뭐 그게 그 선포 끝나고 나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마 여태까지 제가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 아까 30분경에 이제 막 자리를 정돈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회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이제 대통령께서 올라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렇게 자리를 정돈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올라오실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2분 40초 지시하겠습니다. 이제 선포라고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김정한 실장한테 이제 서류 봉투 가지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제 문건을 하나 꺼내서 이제 증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막 얘기를 하다가 증인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 증인 요 문건 경찰에 그 제출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그 경찰에 제출하신 문건 맞으십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문건을 경찰에 이제 임의 제출하셨는데 그 임의 제출하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위는 제가 그 뭐 그 당시에도 아마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문건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잊어먹고 있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되고 있다가 그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 받은 문건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셔서 근데 이제 문건 받은 거는 기억이 나서 그 좀 제가 기억이 불완전하지만 이 파편적인 기억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뭐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국회 끝나고 나서 그 문건을 당시에 차관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관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제가 그래서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차관보한테 그 경찰이 그때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제출을 해라 라고 얘기해서 차관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네, 랑망 같이 묻겠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이제 그 형광펜이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경제부총리에게 준 문건을 뭐 그 증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가피를 하거나 그 형광펜을 칠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고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은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증인이 칠하신 건 아니란 그건 말씀이시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이제 예비비 확보, 그다음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 문건을 줄 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문건을 주신 겁니까?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요. 당시에는 저는 사실은 저 문건을 뭐 이제 CCTV는 다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제 기억과 달라가지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그 저 문건의 내용을 제가 처음 봤던 제 기억으로는 그 한 2시간인가 3시간 지나서 제가 차관보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기재부 간부회의 말미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건을 봤는데 그때 내용을 보고 좀 내용 자체가 좀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문건의 내용을 봤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건을 본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주실 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평소에 그러지 않으시는데 갑자기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종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별 말씀은 그 문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라는 취지로 저한테 그냥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증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네,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는 그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실무자가 대통령께 접근을 해서 문건을 줬다는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그러니까 실무자가 문건을 가지고 들어온 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접혀져 있는 상태의 문건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걸 갖다가 차관부한테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말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근거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 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국회였고 그 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계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문건을 제가 또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네, 네. 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시고 문건을 좀 읽어보시고 피고인도 이제 고개를 돌려서 문건 내용을 같이 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 사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피고인도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시니까 증인하고 그러면 이 문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문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당시 상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격이 있었는데 저 때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총리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외환시장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민과 경제나 시장에 미칠 충격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확인을 해봤던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포 때부터 10분 단위로 10원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환율이요. 그래서 제가 저 당시는 뭐 제가 그 반대를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대적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 좀 그거보다는 밖에 외환시장 상황에 제가 집중이 돼 있어서 몸은 뭐 저기 있었지만 생각은 모두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총리께 무슨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지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말씀 중인데도 전화로 F4A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거는 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조치가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CCTV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끝나자마자 빨리 나가거든요.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밖에 시장 안정 조치만 하겠다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첨언을 해드리면 저 상황에 대한 어떤 저의 인식이나 집중도가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을 하지 않았고 밖의 상황에 집중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설명을 뭐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문건을 그러면 지금 기억은 어떻습니까? 문건을 접견실에서 본 기억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나는데요.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저도 이제 아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억이 많이 좀 뭐라 할까요? 파편화돼 있고 불완전한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시는 저는 외환시장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보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제가 저 집중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의는 뭐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물질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저 내용을 인지를 했던 거는 우리 간부의 말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비비나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 예산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저 내용을 재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 대접견실 상황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계엄 상황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접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집중할 당시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경우에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면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안에 앉아 있지만 그 부분이 저로서는 저도 평생 경제관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당시에 충격적이었고 그 부분이 제가 뭐 당시에는 뭐 사표 쓰겠다고 나중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어떤 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최대한 대통령 하시는 거를 만류를 하다가 안 되면 적어도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조치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우리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장 생각하고 장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뭐 국무위원들한테 뭐 지시사항을 좀 얘기를 하고 뭐 하다라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좀 신속하게 해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건의를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상황에서 저는 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피고인에게 총리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좀 대신 가주셔야겠다 당분간 이렇게 지시라는 거는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저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리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네, CCTV 22시 42분 17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아마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들 그 퇴실하기 위해 일어서는 장면입니다. 이제 증인도 일어서서 나오시고 이제 출입문 밖으로까지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이 들어오고요.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뭐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 다시 들어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때 뭐 저는 이제 F4에 소집했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제 빨리 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서명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먼저 그냥 그 무슨 서명이냐고 무슨 사인이냐고 이제 그 당시 사인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 출석 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을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뭐 남자 목소리라는 말밖에 말씀 안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출석 서명이라는 얘기는. 네. 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19,36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진술하신 거 보면 그 사인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사인이요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출석 사인이요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 이게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제가 서명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왜 모였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명을 하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어떤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회의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나중에 아마 CCTV에서 제 생각보다 그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서명을 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무슨 서명이냐 그랬더니 출석 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계엄에 반대했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의 서명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 생각은 아 이게 형식을 갖추게 해주지 않는 것이 제 의미 있게 반대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CCTV 22시 43분 50초 제시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대접견실에 이제 국무위원들만 남게 됩니다. 증인이 뭔가 피고인 쪽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저어서 뭔가 반대의 뜻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 문을 가리키고 이 김영호 그 앞에 있던 김영호 장관이 이제 집무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엇인가를 이제 피고인 쪽을 향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상민 장관도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피고인이 또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묻겠습니다. 이때 이제 증인은 이제 피고인 쪽을 향해서 뭔가 이제 고개도 흔들면서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한 얘기가 어떻게 주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지금 왜 기억이 안 날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좀 격앙이 돼 있었고 또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억이 좀 안 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저 당시 상황은 뭐 출석 서명이니까 뭐 하라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출석 서명이든 무슨 서명이든 그건 할 수 없다. 그 제 의사를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문 가르키신 게 그러면 대통령 못 듣게 하려고 좀 닫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까? 글쎄 저것도 아마도 제가 처음에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문을 닫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반대한다는 뜻은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못 듣게 할 뭐 이유가 당시 있었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제가 골똘히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증인이 이제 피고인을 향해서 뭐 출석 서명이든 참석 서명이든 뭐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피고인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피고인이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입니까? 저 사실은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총리께서 저 상황에서는 저 상황을 주재하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총리가 계신데 제가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건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께 제가 나가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증인이 말하는 거는 피고인에 대해서 말하시는 건 맞는 거죠? 피고인 아까 총리께 말씀을 드린 물론 거기 계신 다중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총리께서 저 상황을 주재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총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피고인이 이제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때 본인이 참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셨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런 말씀했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서명이니까 이거는 뭐 괜찮지 않냐 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대접견실에 그렇게 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거네요. 글쎄요, 그건 제가 추론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그냥 출석한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는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30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뒤에는 생략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태열 장관하고 조경 장관하고 퇴실하시고 이른바 F4 회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참석하기 위해 은행으로 이동을 하신 거죠. 은행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32의 다항입니다. 그때 아까 지금 접어서 가지고 계신 문건을 은행회관에서 윤인대 차관보한테 건네주신 겁니까? 도착하자마자 윤 차관보가 들어오길래 아마 제가 줬다고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문건은 그러면은 다시 받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셨다고 아니 그때 읽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사실은 그 문건을 받았 거랑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뭐 재판장님께서 저 문건의 내용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시 제 상황으로는 저 집무실에서 대적견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조금 뭐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표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표를 사실은 어떻게 쓸까? 총리께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문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그 은행관에 앉아서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인대 차관보가 들어오는데 아마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윤 차관보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참석자들이 와서요. 이창용 총재부터 시작 여러분들이 와서 뭐 그때는 또 나가면서 걱정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증권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오전에 열어야 되는지 오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외환시장 상황은 왜냐면 그때가 그 계속 외환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하고 그 오늘 회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가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윤인대 차관보한테 문건 건네줄 때 뭐라고 하면서 건네줬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봐라고 했다고 윤 차관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라고 한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윤 차관보가 아마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거를 제가 그냥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뭐 이게 무슨 문건입니까 안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서 받은 거니까 가지고 있어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차관보의 진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기억 저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는 정도의 생각만 하지 제가 특별히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34항 묻겠습니다. 그 FOA 하시는 도중에 그 유상인 장관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통화했나요, 제가? 네, 진술도 하셨는데요. 진술 조서 19,000 이상민 장관하고요? 유상임 장관. 유상임 장관 통화했습니다. 난 네. 이상민 장관으로 잘못 들어 죄송합니다. 유상임 장관하고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유상임 장관이 전화 오셔서 오늘 회의를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 계엄이 어떻게 된 거냐고 놀라서 전화를 하셨고요. 두 번째 오늘 회의를 했느냐? 했다 그랬더니 왜 본인은 안 불렀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33항 생략하고 34항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FOA 마치시고 이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그 간부회의 주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간부회의 주재하시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되신 것을 아시게 되신 거죠? 네,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네. TV를 통해서 네, 국회 통해 상황을 봤습니다. 네. 보신 겁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집으로 귀가하셨죠? 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 증인 그 12월 4일 04시 27분경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그 국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을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 증인도 그 방기정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그 참여하고 계시죠?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방기선 실장이 그 국무위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용산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02시경에 이제 거기에 그 창에 올려 있는데 이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나중에 한 2시 반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한 27분경에 방기전 실장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방 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거는 국무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시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재부 간부회의가 있었을 때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부회의에 도착하면서 우리 간부들한테 제가 장관이니까 지침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반대를 하고 나왔고 서명을 거부하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곧 사표를 쓸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엄 관련돼 가지고 어떤 회의나 지시가 내려오면 기재부는 저는 응대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간부들이 전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와서 문자를 딱 봤는데 목적이 안 써 있길래 제가 방기선 장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무슨 일로 한 거냐 그랬더니 방 장관이 잘 모르겠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오라는 통지면 난 안 간다. 그래가지고 계엄하에서 어떤 회의는 난 참석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난 못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이상 주신 분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 F4 회의랑 기재부 간부 회의 말씀하셨는데, 예, F회의를 먼저 하고 기재부감은 나중에 했습니다. 예, 그 회의는 원래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겁니까? 아니요, F4회의는 네. 원래 이런 어떻든 간에 비상 상황이 있으면 열어야 되는 건데 제가 소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재부 간부회의는 제가 소집한 게 아니고 그 사후적이지만 세종시에 있던 우리 대변인이 기자단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자단들의 의견이 기재부가 그래도 간부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변인이 저희 이 차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제가 그 대접견실에 있는데 이 차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지금 세종시에서 사람들이 올라온다니까 저 간부회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래 뭐 하자 그래가지고 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F4 회의는 어떤 상황일 때 하는 회의인가요? F4A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나 이렇게 글로벌하게 어떤 충격 상황이 있어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북한이나 이런 안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조치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 증권시장을 9시에 열어야 되냐 말아야 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저희 외환시장이 2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때 또 F4 할 때도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하게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안정조치도 하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 대접견실에서 증인이 나가면서 뭐 어떤 말을 했다고 딴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제 책무를 끝까지는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나 시장에 대한 안정조치나 관리는 내가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는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일단 비상계엄이 된 이상 뭐 필요한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 질문은 그렇게 하시지만 뭐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로 그 뒤에 저의 발언이나 이걸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4 회의나 뭐 기재부 간부 회의는 결국 비상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급격한 변동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해서 개최한 것이다. 네, 그렇죠. 말씀하십니까? 기재부 간부회는 또 저희도 증권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고 저도 이제 왜냐하면 그 F4 회의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F4 할 때는 이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9시에 증권시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면 7시에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7시에 그래서 그날 밤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하느니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지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지 각 기관이 검토를 해서 아침 7시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결론적으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통 합니다. 저희 프로토콜이 그렇기 때문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아침에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간부들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신문이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뭐 반대 신문에서도 계속 나올 내용으로 보여서 제가 그냥 시간 제한을 안 했습니다. 일단 진행하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맞춰서 제가 시간을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대 신문 네, 반대 신문 진행하시죠. 네. 신문 사항 좀. 지금 아마 검찰에서 물어보신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이 많이 돼서 저희 신문 사항도 한 1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네. 생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증인-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말씀 채워드리겠습니다. 증인 그 피고인의 변호인 해광의 이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증인으로 해서 호칭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항입니다. 조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특별검사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CCTV 여러 번 보셨지만 조사받으시는 과정에서 CCTV를 직접 보신 거는 2025년 8월 7일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신 적이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 중간에 변호인이 퇴실한 상태에서 CCTV를 보셨죠. 네, 조사 그렇습니다. 네, 받으시면서. 그렇습니다. CCTV 열람이 종료된 후에 변호인 동석하에 증인께서 진술하신 걸 보면 그동안 수사기관 국회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CCTV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증인께서 그동안에 그 CCTV를 보시기 전에는 수사기관 국회 등에서 진술할 때 증인은 증인의 기억에 따라서 진술하셨던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충격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증인의 기억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이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 기억들 하나하나는 다 맞는데 선후 관계라든지 실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런 기억들이 좀 선명치 않은 부분인 거죠. 뭐 하여튼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방 생략하겠습니다. 사망도 생략하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간항을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찾으시니 빨리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연락받으셨어요. 그때 대통령이 왜 증인을 부르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시 증인께서는 대통령이 왜 증인을 부른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시간상 저는 뭐 제가 이제 부총리가 돼서 그런 일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경제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저녁 때 뭐 어떻게 말하면은 그 저녁 먹는 자리에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과거엔 있었기 때문에 그 저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대로는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저녁 먹는 자리라고 하면 이제 저녁 끝자리쯤에서 네, 그렇죠. 뭐 오라는 왜냐면, 의미. 저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저를 오랜만에 전 낮에 대통령을 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저를 오랜만에 봤으니까 기억이 나서 그날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저를 불렀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항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셨죠? 네. 그때도 대통령이 뭐라고 증인한테 오라고 하던가요? 어디냐. 예. 그래서 좀 빨리 갑니다. 뭐 그 정도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냐 빨리 갑니다 이렇게요. 네. 그때도 대통령에게 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진 네, 않으셨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걸 보면 시간상 증인께서 전화 받고 가는 동안에 한 14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 14분 동안에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또는 여기 한덕수 총리하고 연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없으시고요. 7항입니다. 아까 이 부분도 증인이 그 처음에 대통령실에 와서 5층에 도착한 다음에 대접견실을 안 가고 집무실 잠깐 들어가셨는데 2분 정도 걸렸는데 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과 인사만 하고 나오신 겁니까? 글쎄 그게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집무실에서 들으신 건 아니고요. 들었다면 제가 기억을 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대접견실로 가셨는데 네. 대접견실에서 다들 모여서 분위기가 좀 웅성웅성하고 그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분위기는? 뭐 웅성하다기보다는 대접견실에 계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네, 놀라셨습니까? 그래서 놀랐죠. 그래서 저는 무슨 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담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냥 앉아 계시는데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총리께서 좀 뭐 넋이 나간 표정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제가 평소에 못 보던 그런 표정이었던 걸로 당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계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그렇죠.
계엄을 선포한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증인이 앉으셨던 자리를 보면 증인이 있고 그 옆에 조태열 장관이고 그 다음에 총리께서 이렇게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조태열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했을 좀 걸로 추정을 한다고 네, 말씀드린 가까이 겁니다. 바로 옆자리에 네, 바로 계시니까. 옆자리니까요. 네. 예. 그 증인께서 집무실에 들어갔을 동안에 집무실 원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대통령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다고 들어갔을 때인데 대통령이 혼자 앉아 계셨던 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원탁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의 원탁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예, 그 가운데에 어떤 문건이 놓여져 있는지 여부는 기억은 정확히 안 네, 나시고. 왜냐면 저는 계속 서 있었고요. 대통령 앉아 계셨기 때문에요. 네. 구황입니다. 구황도 증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집무실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들은 적이 없고 대제권실 입신한 후에야 국무위원 중에 한 분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시팡입니다. 시팡도 증인이 아까 다 대답하셨는데 그 피고인이 대통령이 손짓을 해가지고 피고인하고 김용현 장관이 함께 집무실에 입실하는데 이런 모습들 잘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네, 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도 잘 네, 모르시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항 생략하고 11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CCTV 아까 보셨을 때 보면 박성재 장관이 김용현 장관을 향해서 만류하는 듯하게 손을 흔드는데 그거는 못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무슨 이야기를 하자 대통령이 접견실 나가다가 되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것도 기억 네, 안 나시죠? 전혀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가항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국무위원을 더 불렀다고 짐작했지만 국무위원을 더 부른 이유가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인 줄은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이 말씀하시는 진술 중에 정족수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개의하는 요건인 11명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사후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전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당시에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정족수가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네. 당시에는 정족수라는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정족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법제 업무 편람이라는 곳에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 아십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시에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사람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무위원을 더 불렀다고 짐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군가 뭐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더 불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 자체가 뭐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심각하게 뭐 누구가 오고 뭘 기다리고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진술하셨던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같아요. 국무위원이다 이런 정족수 개념이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갖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하신 거고 네,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게 네, 딱 증인의 네, 그 기억이시네요. 정도입니다. 네, 그 당시의 생각. 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서명 이야기가 나왔을 그렇죠, 때 그때 네. 이제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나중에 이제 서명하라고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 나왔을 네, 때 저는 서명하라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래서요. 네. 아, 이게 회의였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회의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서명하라고 얘기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앞에까지는 이게 뭔지 네, 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됐던 네,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서명 이야기 나왔을 때 뭔가 형식을 갖추고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12항과 가나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일어나서 강력하게 국가 신인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조태열 장관도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때 대통령이
증인과 조태열 장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들은 등 마는 등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박성재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보면서 경제하고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했던 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게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만 했고 대통령 아마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뭐 대통령이 별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난다 이런 말씀 정도입니다. 그때 박성재 장관이 라항입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한 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뭐 진술한 게 있습니까? 박성재 장관이.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박성재 장관 말이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외에 혹시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하는 발언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13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그 대통령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 증인의 이 진술은 이제 증인이 오기 이전에 피고인이 대통령을 어떻게 만류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는 네, 그렇죠. 상황에서 제가 진술하신 거죠. 네, 저는 선포한 20분 전에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직접 본 게 있냐 직접 이런 말씀. 피고인이 만류하는 장면은 보지는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 그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 피고인이 만류하지 않았다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알 수 없는 아닙니다. 사정이죠. 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4항입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 안 하십니까? 라고 한번 말씀하시니 피고인이 증인에게 나도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데 그건 네, 기억나십니까?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 아까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정리해서 보면 그 증인께서 총리님께 와서 왜 반대 안 하시냐?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끝내실 거냐?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부총리도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려봐라. 나도 말씀드렸는데 거부하시니 부총리도 한번 말씀드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부총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일어나서 총리 옆에 가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들어가서 만류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부분에 피고인이 부총리도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 봐라. 나도 말씀드렸는데 거부하시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게 당초의 기억이었습니다. 사실 그 순서가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저 CCTV를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 대통령께서 나오셨고 만류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CCTV를 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제가 총리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총리께서 나도 반대 많이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총리께서 저한테 뭐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는 식의 얘기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답변을 했는데 CCTV를 보니까 이거 제 기억이 좀 잘못됐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CCTV를 보고 나서 기억이 좀 뭐 낫다 그럴까요? 아니면 기억이 바뀌었다 뭐 바꿔야 된다 생각을 들까요? 그래서 CCTV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뭐 얘기를 하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보고 나서 제 기억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나와서 총리께 말씀하실 때 얘기한 거니까 두 개의 어떤 파편적인 기억을 있는데 그거의 순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불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를 보고 뭐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를 했는데 부총리께서도 한번 말씀드려봐라라고 만류해 보시라고 말씀하신 거 하고 그리고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많이 반대했다는 거 하고 부총리도 가서 만류해 봐라라고 얘기 두 가지가 두 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억은 분명히 맞는데 네, 그렇죠. 그 기억의 선호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정확치 말씀인 않았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억이 아니고 이 기억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총리께서도 한번 만류해 보시라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나도 여러 번 반대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어느 게 선호인지는 아까 CCTV를 보시니까
바로 그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금 네, 기억이신 일단-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이 원래 계엄에 반대할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 있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먼저 피고인이 아까 계속 주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먼저 증인한테 반대를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증인이 이제 반대하는데 피고인한테 말을 하고 들어간 건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아까 재판장이 말씀드린 네, 네. 것처럼 그 총리께서 저한테 뭐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총리께서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들어간 건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기억이 불완전했었는데 제가 CCTV를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냐 하면은 다시 기억이 난 게 대통령이 나오신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던 그 선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총리께서 그럼 나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는 거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니까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제가 좀 혼재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라라고 하셨던 것으로 뭐 그거는 네, 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앞에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서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 이건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총리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말해보라라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가 뭐 먼저 가서 했는지 총리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갔는지 이 기억이 없었는데 CCTV를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그럼 결국 나중도 본인께서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일단은 기억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그 지금. 공백 부분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라항 생략하고요. 그 증인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비상계엄 선포하면 우리 대외 신인도와 경제가 땅에 떨어진다.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 혹시 증인 외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이야기한 사람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대접견실이 아니고 집무실에서 집무실에 들어가셔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따라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가 같이 들어간 건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그 두 분이 아마 그럼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에는. 다른 분들 제 이야기는 기억이 뒤에서 없.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하고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기억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증인이 집무실에서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대통령이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오신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예. 15항입니다. 증인이 요건 한번 CCTV 좀 틀어줘 보시겠습니까? 22시 12분 52초경입니다. 네, 22시 12분 52초. 예, 지금 보면 증인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손짓도 하시고. 네. 예. 이때 피고인은 그런 증인을 쳐다보는 모습에 대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더 반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장면입니까 이게? 글쎄, 아직 선포 전이니까요. 근데 저 장면인지 아니면은 저 때가 어떤 때인지 왜냐면 저 딱 조각을 순간을 써서 저한테 물어보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실에 집무실에 제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앉아서 그때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피고인이 우리도 반대를 많이 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네, 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때 그- 그렇단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조태열 장관도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총리께서 하여튼 저한테 뭐 나도 반대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 그렇게 그게-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한 거는 증인이 먼저 왜 반대를 안 하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나도 반대 많이 했다 이렇게 네, 답변하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네,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께서 먼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나도 반대 많이 네, 했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화하신 네, 거는 그렇습니다. 기억나신다는 네. 거죠. 당시 증인은 그 김종환 실장이나 강희구 실장 통해 가지고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시고요. 다음 생략하고요. 증인은 앞서 진술하신 것처럼 국무위원을 더 소집하는 이유가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하려나 보다라는 정도로 이해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더 오는 이유가 국무위의 회의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셨던 네, 거죠. 전혀 그때 못했습니다. 그 22시 13분 11초경 한번 틀어줘 보시죠. 네, 22시 13분 11초. 증인께서 이제 김영희 장관이 입구에 서 있고요. 네, 이때도 손짓을 하시면서 증인께서 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김영희 장관한테 상당히 항의를 했죠. 예,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따졌고 옆에 조태호 장관도 마찬가지 네, 그렇죠. 취지로 네, 말씀하셨고 그때 김영현 장관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네,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은 대접변실에 앉아 있었던 분들 중에 김영현 장관 외에 혹시 이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계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김영현 장관 외에는 없었던 네, 겁니까? 없습니다. 17항입니다. 아까 그 문건 보신 것들 말씀인데요. 13분 48초에 보면 문건을 증인께서 여러 개를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 CCTV 보니까 본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혹시 그 포고령이라는 거가 있었습니까? 전 문건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예. 어떤 문건이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내려오시죠. 요게 이제 포고령 내용이거든요. 네, 1, 2, 3, 4, 5, 6, 7, 1, 2, 3, 4, 5, 6까지 있고 맨 밑에 육군대장 박안수까지 해서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봤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네, 이건 나중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 통해서 하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김용현으로부터 서류를 하나 받아와서 가서 복사해 와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던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영주 장관이 들어온 장면은 기억이 나고 이제 그때 증인의 인식이 아 이게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오영주 장관이 왔다는 것만 인식을 하지. 아, 그래요? 이게 뭐 무슨 아까 말씀드린 이 정족수가 채워져서 했다 이런 생각은 당시엔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은 안 나시겠네요. 오영주 장관 왔을 때. 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다만 아까 여러분이 질의했던 말씀하셨던 얘기도 그런 얘기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나항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오영주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그 시점 이후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거거든요. 뭐 하여튼 예, 뭐 이제 결- 화면상 네. 보면 11명이 네, 됐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김영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의견을 진술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전혀 없죠. 다만 증인과 같이 반대하는 분들이 증인과 조태열 장관만 일어나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셨던 거고요. 아마 그 순간은 아니고 전에 나왔을 예, 그 텐데, 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영주 장관 온 이후에는 증인께서는 더 재고해 주십시오라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재고해 예. 주십시오라고 해서 대통령이 있을 때 대전실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을 따라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국가 신인도와 경제가 망가집니다라고 반대하셨고 네. 그 후에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이나 뭐 말이 소위 말해서 통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겁니까?
글쎄 그 질문에 전 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19분인가 20분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CCTV를 초 단위로 나눠서 보시니까 변호인께서 뭐 이 순간에는 이렇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만 19분 저 초현실장에서 19분 2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대통령께 대적견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집무실 가서 말씀드리고 또 나와서 김용인 장관한테 또 항의하고 그 다음에 총리나 아까 뭐 다른 분들한테도 안보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만류하자고 하고 얘기하는 고가 20분 안에 이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냐는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나오셨다 그냥 나가신 모습입니다. 저희가 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고 당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나오셨다가 그냥 나가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면 대통령이 나와서 오영주 장관 온 이후에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들,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뭔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기회가 전혀 부여된 바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앉아 계시다 금방 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9항입니다. 당시의 증인은 국무위원들을 왜 소집한 건지는 알지 못하셨고 사후에 국무회의의 외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항에 보면 증인께서 연락받으신 거는 강희구 부속실장하고 대통령의 연락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지금 말씀하셨던 국무회의의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을 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대통령인 거네요. 뭐 일단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항은 뭐 증인께서 당연히 이 사건 소위 국무회의가 나중에 이루어진 건데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국무위원들 수를 계속 확인하거나 도착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확인해 본 바는 전혀 없으신 거네요. 증인은. 전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이걸 계속 확인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혀 제가 확인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확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뭐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김용현 장관이 뭐 계엄 상황이 있으니까 뭔가 연락을 하는 게 있구나 좋은 것만 생각했죠. 네. 네.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김용현 장관이나 강희구 부속실장이나 아니면 김정한 수행실장으로부터 도착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되고 국무위원 수나 소집한 국무위원이 누구인지 뭐 어디에 있다라든지 이런 걸 보고받는 장면도 없습니다. 목격하신 기억이 바가 없습니다. 없죠. 네네. 20항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보신 바가 없죠. 네, 없습니다. 일단.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시행일시가 2024년 12월 3일 22시 00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자가. 네네. 그러면 증인은 뭐 당연히 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신 상황이었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대통령은 21시 14분 이후에 조경, 송미령, 오영주, 증인 이렇게 추가로 소집을 했거든요. 연락을 해서. 네네. 그중에 가장 빨리 도착한 거는 증인이셨죠. 네네. 21시 57분경이니까 네. 가까우셔가지고 빨리 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고 어쨌든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길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서 22시를 지나서 22시 23분경에 이르러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전 뭐 몰랐어요. 그 당시로서는 증인은 전혀 네. 시간이나 순서나 이거를 그런 거에 기억하시는 대해서 건 없는 전혀 거고요. 몰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니까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21항입니다.
이것도 아까 20이랑 생략하겠습니다. 22항입니다. 그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다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증인께서도 22시 32분 57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죠. 네네. 그리고 그 서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러니까 차관보에게 전해졌던 서류고 네. 그 서류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돼 있고 그 안에 뭐 예비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국회 예산을 뭐 막으라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증인은 그 당시 받아서 읽어보신 걸로 CCTV에 나오는데 보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네, 내용이 기억이 전혀 없- 기억은 네, 없으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기획재정부의 윤인대 차관부로부터 전달받은 후에야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게 됐다는 네,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건을 처음으로 본 시점은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네요.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라항입니다. 그 아까 문건에서 봤던 이 예비비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증인께서 이게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시는 모르고 이제 그때 간부 회의 때 내용을 네. 받고 그 뒤에 이제 국회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1번, 2번은 실행 가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비비라는 게 있는 거고 국회에 이제 자금 배정이 된 상황에서 뭐 기재부가 차단을 하거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워딩은 마지막 그 문구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시네요. 예비비는 이미 편성돼 있는 거고 네. 국회 관련 예산도 이미 편성돼 있어서 더 기재부가 추후에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3번 관련한 사항은 아직 제대로 입법기구 자체가 구성된 것도 아닌데 예비비가 어떻게 그래서 될지 뭐 모르는 상황이다. 입법기구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시행할 수 없다.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저 문건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 증인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자체는 그 내용도 조악하고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들하고 논의할 대상 조사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내용이 조악하고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저거에 대해서 저한테 평가를 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저희 기재부는 저는 어떠한 지시나 어떤 것도 저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거에 대해서 무슨 뭐 고민을 하거나 뭐 논의를 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지시 문건 내용하고 관련해서 피고인과 논의한 적도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예. 증인이 목격하신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도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23항입니다.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에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금감위의 위원장이 모이는 회의, 소위 이제 F4 회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소집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소집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포하고 올라오셔서 이제 선포를 하니까 저는 이거 이제 외환 시장 큰일 났다.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길래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통령이 계신 상황에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CCTV 증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본 CCTV에 의하면 회의 중에 증인께서 따로 이 옆에 가서 전화 거시는 게 있는데 그게 F4로 그렇습니다. 회의 소집하는 네, 그 네. 전화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증인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서 22시 42분경에 대접견실 나가려고 하셨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주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사인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해서 장관들이 다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네, 진술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시고요. 네, 네. 그 목소리가 혹시 증인께서는 국무위원들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하시고 접촉을 하셨으니까
그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였습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뭐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총리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총리님의 목소리는 네, 아니었다. 뭐 사인해달라는 얘기를 총리가 말씀하실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당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정으로. 박성재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 그 그건 얘기,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뭐 그거 가지고 그거는 추정할 수 기억이 있는- 없으십니까? 네, 기억이 없습니다. 남자 목소리고. 근데 남자 사인은- 목소리인데 적어도 저 피고인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네, 여기 총리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강희구 부속실장은 증인 아시죠? 압니다. 그 서명하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증인께서 나가려고 했던 대접견실 출입문 출입구 쪽 그쪽에 있던 강희구 실장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까 혹시? 글쎄요, 뭐 그거를 여기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추정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뭐 적어도 그 CCTV로 보면은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무슨 사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그랬더니 출석했다는 사인이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 했는데 네, 그것도 누구인지 역시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시는 거고요. 그때 증인은 아 이게 서명 즉 사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국무회의에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국무회의에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는 그 당시 생각하실 때. 뭐 그 당시는 그런 누구 주체를 생각한 적은 없고요. 굳이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대통령실에서 불러서 갔으니까 뭐 누구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는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실제 증인께서 어떤 서류를 제시받으면서 뭐 서명하라고 요구받으신 건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아, 안 그래요? 나는데 다른 참석자들 얘기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4항입니다. 증인께서 아까 CCTV 보신 것처럼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젓고 무엇인가 좀 항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고인이 서명을 요구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까? 아까 증인 그 주신문에 대답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니 그 안에 남아 있었던 적어도 회의의 그 주재자 내지 좌장이 피고인이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인하고 가라고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그런 취지의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께서 그 사항을 주재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빨리 나가야 되는 것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재를 하고 있는 총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라항을 보겠습니다. 그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증인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53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국회에서 해제 의결 있은 후에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참석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재 국무총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무위원들 그 성함이 쭉 있고 O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무회의에 참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누가 참석했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OX 표시로 참석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거든요. 이거 혹시 이런 식의 국무회의록이 작성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그 증인께서는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있으면 사전에 국무회의 의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가 해야 될 의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의견 내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서명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하실 뿐이지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는 곳에 증인께서 직접 서명을 하거나 한 적은 없으시죠? 뭐 제가 서명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나머지 정리된 것으로 보고 25항입니다. 증인께서 대통령실 퇴실해서 F4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은행회관 가셨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그 00시 50분경부터 01시 50분경까지는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진행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항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증인이 대접견실에서 28항입니다.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당시 계엄을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생각하신 이유. 뭐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그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상식적으로요. 두 번째는 제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에 대한민국이 계엄을 어떠한 이든 간에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29항입니다. 증인 당시에 이 계엄군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거나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체포할 걸 예상하시거나 해서 계엄을 반대하신 건 아니죠? 당시는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뭐 저희 세대가 과거에 계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슷한 생각을 저와 다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30항입니다. 증인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 막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은 없나요? 말씀은 지금 강하게 하셨거든요.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들어가셔도 대외 신인도가 문제가 되고 경제가 땅에 떨어집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저지하는 어떤 행동을 하신 건 없습니까? 뭐 아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저 나름대로 만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로는 부족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몸이라도 던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조금 바꿔서 여쭤보면 지금 증인은 계엄에 그 당시에 반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고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어쨌든 보면 중간에 대통령이나 김영희 장관이 나가는 걸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검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면 몸으로라도 막았어야지 막지 못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당시 상황은 뭐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고 그래서 뭐 대통령을 만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상황은 말로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몸이라도 던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당시는 워낙 짧은 시간에 대통령이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본인이 결정하고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럴 만한 경황이 없었던 것은 맞죠? 네, 하여튼 뭐 저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네, 증인. 네. 아까 증인 대답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당시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셨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고 증인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신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피고인의 당시 태도가 그 반대를 안 했다고 느꼈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증인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건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총리를 뵀을 때 제 기억으로는 너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총리께서 이 부분을 많이 만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나도 반대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뭐 저는 그때 뭐 총리께서 어떤 생각이신지는 상관없이 좀 더 우리가
만류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만류하자는 취지로 총리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게 내가 마치 총리께서 뭐 만류를 안 하고 계셔서 그 얘기를 했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증인이 대답한 거랑 그리고 아까 피고인이 증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내용은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라는 대답에 피고인이 나도 반대를 말씀드렸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증인이 진술하셨어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증인의 질문 자체는 피고인이 반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이 이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총리께서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께 반대를 했는데도 제가 낙담을 하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이나 총리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반대 안 하고 계십니까?라는 취지인 거죠. 당시에는 제 네, 말씀은요. 예,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기준의 기준. 네, 당시 기준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더 가야 돼서 만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그걸 가지고 제가 총리가 지금까지 뭐 반대를 안 했으니까 내가 한다 그거 취지는 아니었고. 네,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 지금 질문하고 대답을 나누기 전에 네. 이제 증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아까 말을 나누는 모습을 CCTV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제가 가서 더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이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말을 했다라는 네. 취지로 대답을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행동은 지금 조금 전에 증인이 피고인이 행동이 반대를 하지 않았거나 반대를 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그 이전의 상황인데 네, 네. 증인과 피고인이 이때 대화를 나눈 이 부분은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옆에 조태열 장관도 같이 서 있었고 총리가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분위기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이분들은 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엔 좀 네가 좀 네 차례다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라는 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는 당시 생각이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가서 말씀드리는 게 제 책무다라는 생각을 했던 느낌이 있었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총리께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께서도 들어가서 얘기해봐. 이런 되게 굉장히 좀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느낌을 물어보시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누시는 거는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들릴 정도로 대화를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서만 대화를 작게 나누신 건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 계시고 이제 들어가시려면 전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총리께는 뭐 귓속말 같이 하는 모습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대적교실을 퇴실하실 때 증인이 반대해도 할 일은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라는 진술인데 그러면 그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는 대적견실에서 증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화가 오갔던 것인가요?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할 일은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어차피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FFA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굳이 증인이 내가 할 일은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는 누군가가 증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걸 설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그때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워딩은 기억이 안 나고 다만 제가 외환시장이 지금 있으니까 FFA를 하려고 지금 시장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마 할 일이란 말을 했다면 제가 이제 이직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제가 반대를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계엄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 다 공직자이신데 제 그때 상황은 저는 더 이상 이직을 수행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 직을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직을 던지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비록 직을 던지거나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이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충격은 클 테니까 지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회의도 하고 시장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은 저의 마지막 책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말씀을 검사님이 하시니까 아마 그런 취지의 제가 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계엄에 반대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증인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실제로 대통령 탄핵 소추 전까지 사직한 사실이 있나요? 탄핵 소추 전에 총리한테 사직한 적도 있고요. 총리한테 아마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저뿐만 아니라 근데 검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사표 던지는 이제 건 추가 질문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직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사직을 한 사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사의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이 재판장님 아까 물음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내가 계엄에 반대는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이 말뜻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외부로 드러난 표지를 보면 증인이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문건을 받았고 거기에 보면은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런 글씨에 형광펜으로도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진술을 보면은 증인을 위한 그런 특별 문건과 이상민 장관을 위한 단전단수 특별 문건, 피고인을 위한 또 특별 문건 이렇게 특별 문건들을 만들었다고 김용현 장관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증인에게 준 거라고 이렇게 진술이 있고 또한 증인 지금 사직 운운하지만 실제로 사직이 된 것도 없었고 또 향후에 증인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 헌재 재판관 3명 미임명과 관련해서 2명만 임명하는 등 미임명 건과도 증인이 연루되어 있고 이런 점들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재판장님. 네. 지금 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석해서 증인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증신문하는 거지. 지금 특검에서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가 듣기로는 증인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증인과 관련된 무슨 범죄를 추궁하는 것처럼 신문하시는 내용이어서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뒷부분은 좀 짧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헌재 재판관 미임명 건 등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증인이 당시에 내가 계엄에 반대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런 외부에 드러난 지표들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든 해석하기에는 증인이 비상계엄에 필요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 즉 비상계엄에 동조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떤 말씀을 개인의 생각이시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직 말씀하는데 저한테 사직 운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볍게 사직 운운한 건 아닙니다. 제 자리가 사표를 던지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공직자시니까. 제가 그때 나중에 비상계엄 후에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당시 대행한테. 그랬더니 언론에 파이낸스 미니스터가 기재부 장관이 사표 썼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제가 느낀 게 우리 직이라는 건 공직은 내가 사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 부분은 끝까지 사표를 직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제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거와 일맥상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헌재재판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첨언을 드리는 건 그렇고요. 다만 헌법 질서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헌법 질서가 돌아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제가 계엄을 반대했던 거랑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그 증인과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과 함께 대통령께 비상계엄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발언을 한 이후에 박성재 장관이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다르고 다른 그 뉘앙스거든요. 조서에는 수사기관 조서에는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증언하실 때는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들리기에는 다른 장관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외교와 경제 쪽은 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들리거든요. 뉘앙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글쎄 뭐 제가 그걸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저는 그때 그 저희가 반대하는 모습을 외교부 장관이 그 박성기 장관이 대통령께 걱정이 이분들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증인이 도착하고 대략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증인이 계시는 동안에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면전에 또는 이 집무실이든 대적견실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비상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답답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상민 장관에게도 다른 증인에 따르면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하겠지라는 말까지 할 정도인 답답한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이 오는 족족 집무실이나 또는 대적견실에 대통령을 향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라고 이렇게 건의하거나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네. 아까 그 김용영 장관한테 이제 처음 김용영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증인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조금 항의를 하시면서 언성을 좀 높였을 때 김용영 장관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뭐 돌이킬 수 없다 정도 얘기했던 거.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말씀도 그거는 드렸습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돌이킬 수 없다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 뭐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러니까 건지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군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군대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네. 예, 그냥 이제 돌이킬 수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지금 와서 계엄을 추진하는 거를 그만둘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김 장관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뭐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경찰인가 어디 가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대통령이 그러셨다고 했는데 그 취지의 말씀이 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준비가 지금 돼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네. 그 준비가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네. 계엄의 준비라고만 나중에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준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께서 뭐 추가 좀 하시겠어요? 네, 그 제주신문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해광의 정현택 변호사입니다. 그 증인께서 처음에 그 대적교실로 들어갔을 때 우리 피고인을 보셨는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었다 이렇게 그 기억이 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 서명하고 이제 대적견실의 모든 상황이 이제 계엄 선포가 끝나고 이제 국무위원들과 이제 비서실
그 직원들이 쭉 나갈 때 다시 이제 누군가 서명을 하고 해서 다시 들어오시면서 완전히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증인께서 이제 특별히 총리가 있는 방향을 이제 피고인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제 서명을 어떤 의미든지 어쨌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이제 그 관련해서 총리님이 굳이 서명을 하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걸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총리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총리님이 이제 국무위원들의 어떤 리더, 그러니까 그 어른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리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제주신문에서 총리님께 왜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시려고 합니까? 총리 왜 반대 안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리가 특별히 계엄에 선포하거나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금 모여 있는 국무위원들의 가장 그 어른이고 리더고 그다음에 이 모여 있는 어떤 대통령 다음 21시 39분경 제시하겠습니다.